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제 채권 쪽 얘기도 하고 금리 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금리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자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잠깐 오늘 시황이 좀 중요하니까요. 지금 SVB 여기 쪽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시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 쪽의 문제도 아직 발견된 게 없고, 또 익스포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뭐 크다 이렇게 돼서 대선 충당금이나 뭐 이쪽이 너무 크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상당히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서 달러 인덱스 쪽이 계속 하락을 보였고,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쪽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시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본다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응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이슈가 확산돼 가지고 시황 자체를 좀 건드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통 시황 간결히 볼 때 이 위클리 콜 옵션, 풋 옵션, 그다음 미국 달러 선물, 10년 국채 선물 이렇게 4개 정도는 한쪽 화면에 이렇게 띄우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그 화면이 그거거든요. 오늘 이제 위클리 콜 옵션 쪽에서 보면은 계약수나 금액이나 뭐 이쪽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쪽 뭐 볼 필요도 없고, 풋 옵션 경우는 약간 좀 틀립니다. 좀 계약수가 좀 많잖아요. 매수하고 이쪽 금액상으로는 매도하고, 아마 백스프레드 같은 걸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 좀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요 교차되는 시점 9시 반 정도에서 단가별로 계약수별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교차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백스프레드 같은 경우 이 위클리 풋 옵션 쪽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에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게 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크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도 한번 발생이 되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잡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내일의 CPI 지수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고, 오후에도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봐야 될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10년 국채 선물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제가 어제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 국채나 이 채권 쪽에서의 대응 시각은 약간 좀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실현성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국채 트레이딩 구간을 제가 수치화로 해가지고 좀 쉽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미국 거 먼저 보죠.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그리고 그 국채 선물에다가 제가 금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아래 4.3, 위에 3.3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작게 보면 3.9, 3.5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3.7까지 올라온 상태, 마감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 상단, 이 자리 정도께는 트레이딩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6월의 저점이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8월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안 좋은 그런 얘기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었던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하고 3.3 여기는 한번 트레이딩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익 실현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이키드 매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채도 이익 실현성 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숫자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이미 이제 한국물은 좀 더 빨리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3.3, 3.5 요 사이. 여기서는 또 분할 이익 실현하고 또 이제 빠지면은
사주고 하는 그런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를 트레이딩 하자라는 그런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에 비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이 정점을 치고서 이 금리 하락을 하는 이 빨간색의 모습하고요. 이 녹색 선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게 내려오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실제로 금리 하락이 됐던 그 시기보다 한 10달이나 11달 정도, 그리고 금리 정점을 치게 되는 때보다 한두 달 정도 먼저 이게 정점을 치고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정점을 친 것도 아니고 금리 하락을 하려면 그게 언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랠리를 한번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랠리를 보이려면은 금리 하락이 최소한 시작이 되는 것이 가시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정점을 치게 되는 아마도 올해 뭐 6월이나 9월 사이, 이때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3, 4월 정도부터 하락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하락이 벌써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 금리 정점 이후에 좀 더 긍정적으로 금리 하락 얘기가 나오는, 가시화되는, 아니면 짐작이라도 되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